심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네 가지로 한번 나눠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 기술적 분석을 배우면 트레이딩은 기술 20%, 심리 80%로 변한다. 두 번째, 포커스가 안 되면 퍼포먼스 저하로 돈을 잃게 된다. 세 번째, 연패를 하였을 때는 거래를 쉬자. 네 번째, 거래는 매일 하지 않아도 된다. 자, 첫 번째, 기술적 분석을 마스터를 하면은 기술적 분석이 20%, 심리 80%로 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분석을 다 할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트를 보았을 때 뭐 여기 레지센스가 있고 트렌드 라인도 있고 그쵸? 카운터 트렌드 라인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는 완벽해요. 그쵸? EMA도 뭐 EMA 크로스도 찾아보고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며 리테스트며 그 다음에 뭐 다음 나오는 이제 베어리시 인걸핑 뭐 이런 식으로 메이저 레지센스 메이저 서포트로. 근데 처음에 이제 포렉스라는 것을 배우게 될 때는 아무래도 기술적 분석이란 것에 모든 것을 투자를 합니다. 100% 기술적 분석. 심리라는 것은 아직 별로 깨우칠 단계가 아닌 거죠. 근데 기술적 분석을 완벽하게 깨닫고 기술적 분석을 깨우치고 이제 라이브로 거래를 하게 되고 꾸준하게 거래를 하게 될 때 슬슬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자주 거래하게 되고 그리고 똑같은 걸 항상 봐오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걸 찾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분석보다는 멘탈 싸움이 확실히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거래를 하면 할수록 성공적으로 거래를 하면 할수록 내 어카운트 사이즈가 커지니까 거기서 또 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집착이죠. 돈에 대한 집착과 그리고 돈을 내가 리스크를 걸고 어떻게든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확실히 심리적인 게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기술적 20%, 심리가 이제 80%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떡하냐? 이제 심리가 80%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포커스가 안 돼 있다면 퍼포먼스 저하가 나옵니다. 그죠? 퍼포먼스 저하로 돈을 잃게 됩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딩 플랜이 여기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심리적으로 거래를 내가 성공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룰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트레이딩 플랜이 상당히 중요하다. 내가 몇 시부터 차트를 보고 어떤 셋업을 내가 거래를 할 것이고 그리고 몇 시, 내가 어떤 세션을 아니면 런던, 뭐 아시안, 뉴욕 어떤 세션을 내가 거래를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정신 상태는 맑은지 양호한지 그쵸? 내가 만약에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있고 뭐 아니면은 술을 마셨다든지 그쵸?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듯이 똑같습니다. 술 마시고 뭐 거래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심리적으로 내가 평화롭지 않는다면은 거래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포커스가 안 될 경우 퍼포먼스 저하로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내가 양호하지 않다면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 때도 내가 분석을 한 게 이게 맞는 것인지 맞아 떨어지는 것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되 이제 오버 아날라이징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이제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여기도 서포트 있고 여기도 레지센스 있고 여기 뭐 별거 막 이렇게 다 있다 이러면은 이 조그만 공간 안에 이 조그만 공간 안에 너무 많은 정보의 인포메이션들이 너무 많은 정보들이 여기 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갑자기 어지러집니다. 내가 분석하기 맞는 건가? 내가 분석을 해놓고도 내가 뭘 찾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다. 그러면은 다 지우고 다시 처음부터 분석을 하는 겁니다.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다시 좀 중요한 서포트 레지센스로 여기가 중요한 레지센스구나.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서포트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은 이런 식으로 카운터 트렌드 라인을 그려서 카운터 트렌드 라인 브레이크 이후
리테스트, 그리고 숏 포지션을 찾는 게 나의 목적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EMA 브레이크까지 나오면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좋은 셋업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내가 깨끗하게 차트를 분석을 하고 볼 줄 알아야 성공적인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도 더 높아지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심리가 안 좋으면은 포커스가 안 되기 때문에 퍼포먼스 저하로 돈을 잃게 된다. 세 번째, 연패를 하였을 때는 거래를 쉬자. 연패를 하였을 때는 랏 사이즈를 줄이고 천천히 복구에 집중을 하되 바로 우리가 마켓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쉬고, 예를 들어서 최소 뭐 한 세션이라든지 하루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한 주라든지, 그렇죠? 연패를 하였을 때는 거래를 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내가 왜 틀렸는지 모든 것을 데이터화 시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을 일지에 써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어떤 것을 고칠 수 있는지, 어떤 것을 내가 고쳐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분석을 틀린 건지 아니면은 내가 스탑로스가 뭐 짧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분석을 끝낸 이후 그 다음에 천천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제 우리가 마켓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패를 하였을 때는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리벤지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쉬고 천천히 처음 이제 초심을 잡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거래를 다시 시작합니다. 네 번째, 거래는 매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포렉스를 계속 하게 되면은, 꾸준히 하게 되면은 이것도 중독이 옵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고요. 뭐 가끔 아직도 그러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는 매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너무 차트를 맨날 보고 오늘도 거래해야 돼, 오늘도 거래해야 돼 이러면은 퍼포먼스 저가 나옵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꾸준히 거래를 해보면은 그래프로 우리가 수익률을 그래프로 좀 만들어 보면은 오버 트레이딩이죠. 거래를 매일 하기 때문에 오버 트레이딩이 나오는 순간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셋업, 오늘은 내가 선호하는 셋업이 나오지 않았구나, 그러면은 거래를 쉽니다. 거래를 쉬세요. 매일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완벽한 셋업을 찾고 그것을 거래를 해야 하지, 오늘도 거래를 해야 돼, 내일도 거래를 해야 돼, 어제 거래 못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완벽한 셋업을 찾아서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거지,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 워런 버펫의 아주 중요한 룰 2개 여기 제가 써놨거든요. 자, 룰 첫 번째, 돈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룰 넘버 2, 룰 넘버 1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룰 넘버 1, 돈을 잃지 않는다. 룰 넘버 2, 룰 넘버 1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거래는 매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어떠한 채팅방이나 사람들 보면은 항상 거래해서 뭐 수익, 뭐 나 오늘 얼마 벌었다, 뭐 내일은 또 얼마 벌 거다, 뭐 이번 주 얼마 벌었다, 그런 거 다 무시하세요. 이것은 누구와 뭐 그런 결투가 아닙니다. 이것은 레이스가 아니고 자신만의 마라톤이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내가 거래를 안 하면은 돈을 잃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셋업을 찾아서 그것을 거래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오늘도 거래, 내일도 거래, 뭐 어제도 거래, 모레도 거래, 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내가 항상 평화롭고 안정감을 가지고, 그 안정감을 유지한 상태로 내가 차트를 보고 거래를 해야지, 너무 흥분된 상태 아니면은 오늘도 벌어야지, 오늘도 이만큼 벌어야지, 내일도 이만큼 벌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퍼포먼스 저하로 무조건 돈을 잃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를 꾸준히 안전하게 조화롭게 유지할 줄 아셔야 우리가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